안녕하세요. 한스킨 대안방 알러딩의 만물의 시초라는 책 강독 7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19쪽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제1부가 시작됐습니다. 앞 강독까지 책 소개 또 차례 읽었고 서론, 머릿말까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본론에 들어갑니다. 제1부에요. 1부 제목이 이렇습니다. 모든 것을 통합하는 하나의 이론. 이게 물리학자들의 최종적인 연구 목표입니다. 모든 것, 책 제목에 나와 있듯이 알레딩이 모든 것, 모든 만물, 그냥 만물,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시작해서 지구, 그리고 행성들, 우주까지 전체 이 만물의 그걸 만물을 관통하는 이론을 세우는 거죠. 물리학자들은 이론을 만드는 이들입니다. 모든 현상, 물리적 현상에 그를 끌어가는 이론이 있다고 믿는 거죠. 무슨 모든 그 수학과 물리학의 공식들이 다 그거 아닙니까? 공식. 아인슈타인의 E는 무슨 거리에 중력과 등등 제가 머릿속에 그려지는 않는데 그 간단한 공식으로 그걸 만들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과학이 발전했으면 이미 나왔을 것 같이 우리가 생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AI까지 나와서 모든 거를 다 완벽하게 계산한다고 그리고 예측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이론이 나옴직한데 아직 안 나왔어요. 앞으로 나온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문제를 제 1부에서 다루려고 합니다. 약간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퀘스천 마크를 붙였네요. 그래서 하나의 이론을 찾아가는 그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신학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죠. 그 역할을 하려면 일단 과학자들의 설명을 이해해야 됩니다. 물리학자들은 그들이 발견하고 숙고하여 실험적으로 확증한 발견, 숙고, 실험하여 확증한 모든 연구 결과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다윈, 하이젠베르크, 앞에서 나온 슈레딩어, 자신들의 연구 결과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신학자도 그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사실 모든 자연과학자가 소립자와 물질적 실제예요. 이게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리얼리티예요. 독일어로는 이제 비르클리카이트라고 합니다. 비르클리히.
it. 소립자와 물질적 실제의 기본 동력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기초과학에 늘 의지할 수밖에 없다. 기초과학에 의지해서 어디 실험도 하고 그럼 측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명백백한 성과들을 근거로 햇빛이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다. 지구에서 달까지 거리가 어떻다. 그런 성과들을 근거로 적지 않은 물리학자들이 언젠가는 우주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어떻게 하냐 이거죠. 모든 것, 만물, 모든 자연을 움직이는 모든 힘과 존재하는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을 발견하면 된다. 모든 것에 적용되는 이론이요. 지금 우리는 이 지구에서 지구의 중력에 따라서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기는 중력이 있어서 무거운 건 밑으로 떨어져요. 그리고 공기가 있어서 그 공기를 타고 날아다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 블랙홀 같은 데는 또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이 지구 안에서도 양자의 세계로 가게 되면 그런 기계적인 역학, 돌을 던지면 어디 날아가서 몇 미터 가서 떨어진다. 힘을 얼마나 주면 계산이 나옵니다. 그 미사일 쏘아 보내는 것도 다 그런 기계적 역학에 근거해서 계산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양자의 세계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뭐 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을 설명하는 하나의 이론을 발견하면 돼요. 우주의 가장 심오한 수수께끼를 풀 수 있고 실제요, 리얼리티를 물리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세계 정식, 하나의 이론, 하나의 세계 정식을 발견하는 것이다. 이 물리학자들의 최종 목표입니다. 여기에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도 있겠죠. 자, 이제 그 수수께끼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된 이게 뭐냐 하는 거를 설명합니다. 독일어로 뭐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수께끼, 수수께끼라 어떤 뜻인지는 알겠죠? 감춰진 거예요. 은폐성 그런 걸 가리키죠. 코스모스 요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한다는 겁니다. 이건 문장은 아니에요. 근데 단어만 이렇게 올려놓은 겁니다. 그리스어 코스모스의 역사는 길다. 유대 사람들은 코스모스라고 안 하고 에온이라고 또 세계를 불렀어요. 코스모스는 자연주의적인 세계 개념이라고 한다면 에온은 종교적인 개념이죠. 온디는 질서라는 뜻이었다. 코스모스. 완벽하게 하모니를 이루어서 움직이는 세계, 별들. 이렇게 딱 관측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그리스 시대에도 이미 우주에 대한 천문학이 많이 발전했습니다. 조화로운 거예요, 세상은. 영원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굴러가고 있습니다. 기원전 8세기, 오래됐네. 호메로스가 질서 있게 도열한 부대를 표현할 때 이 말을 처음 썼다.
기원전 6세기 피타고라스의 작품에는 코스모스가 장식이라는 뜻으로 쓰였다. 서력 기원이 시작될 무렵 예수님 출생하던 즈음이죠. 이 말은 삼라만상과 연계되어 조화를 나타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세계 질서 혹은 우주의 뜻을 지니게 되었다. 이게 지금 부호가요. 이 따옴표, 이 홀따옴표, 겹따옴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이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앞강의에서 잠깐 말씀드린 앱을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이걸 읽어내는데 그 따옴표 요게 조금 허물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찾아서 고쳐놓지 못합니다. 이 우주 여기에도 따옴표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세계 질서 혹은 우주 요게 한쪽이 넘어갈 때 이런 일들이 더 현상이 많이 벌어집니다. 따라서 세계에는 질서지워진 전체요. 코스모스로서의 우주는 혼돈을 뜻하는 카오스의 반대 개념이다. 네. 고대 사람들이 이 용어를 이런 식으로 이해했다는 겁니다. 카오스의 반대 개념이 코스모스다. 근데 과연 이 세상이 그렇게 조화롭냐? 그렇게 자연스럽냐? 옛날에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물리학이 발전하면서 현대에 와서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카오스에 가까울 수도 있습니다. 계산이 안 되는 부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니베르숨, 라틴어네요, 이제는. 위에서는 코스모스. 이제 두 번째는 우니베르숨. 이런 것들이, 이런 개념들이 물리학, 자연과학에서 중요하고 또 이 한스킹이 말하려고 하는 요 대목에서 필요해서 개념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니베르숨, 18세기에 우주를 뜻하는 말로 라틴어 우니베르숨이 사용되었다. 우니베르숨은 하나로 귀일하다, 하나로 모이다, 통일되다라는 뜻의 우니베르수스, 우누스, 페어테리, 베르즘의 중성명사다. 우니베르숨이란 라틴어 그냥 지나갑시다. 신학에서 라틴어가 왜 중요한지는 그 신학이 로마 시대에 중요한 게 다 체계를 갖추게 돼서 그렇습니다. 라틴어로 다 쓴 거죠. 처음에는 헬라어로 썼고 두 번째는 라틴어로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영어가 중요하게 됐고 독일어가 중요하게 됐고 그러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쓰던 용어인 아람어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우니베르숨이란 부분의 총체로서의 전체를 뜻한다. 이 책에서 나는 코스모스와 우니베르숨, 우리 한국말로는 둘 다 이제 우주라는 말로 번역이 되는데 이걸 호환적으로 병용하면서 그 근원과 의미를 규명하고자 한다. 부분이 총체로서의 전체, 이게 조금 더 심층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코스모스보다는 우니베르숨이 철학이나 신학에서 그 세계를 이해하는데 쓰기에 좋은 단어입니다. 위에서 나왔던 단어, 아까 이론, 모든 것의 하나의 이론,
네, 세계 정식. 이건 이제 독일어예요. 벨트. 벨트는 세계라는 뜻입니다. 포르멜, 형식 뭐 이런 거죠. 네. 자, 그다음 작은 번호가 시작합니다. 1번이 실제 수수께끼인데 이 안에 또 번호가 달려요. 예, 한스킹의 글은 대단히 체계적이에요. 이 중에 수수께끼. 만물의 시초라는 이 소박한 책 제목에는 예, Der Anfang, aller Dinge, alle, aller Dinge. 대어는 정관사예요. Anfang 이건 시작, 시초고, aller 이건 all 영어로 모든 딩의 thing이라는 영어입니다. 만물의 시초라는 이 책 제목에는 이중의 질문이 숨어 있다. 뭐냐? 첫 번째, 시초 전반에 관한 핵심 질문. 시초 전반. 우리 성경으로는 태초로 보통 번역이 되죠. 그 빅뱅 순간이죠. 에 대한 질문. 전반에 왜 우주는 존재하는가? 이건 정말 오래된 질문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질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는 그걸 몰라요. 왜 무는 존재하지 않는가? 왜 유는 존재하고 있는 것은 존재하고 없는 것은 왜 이렇게 없는가? 이게 말장난처럼 들리지 않겠죠. 이게 정말 이게 궁금한 겁니다. 뭐 다른 우주까지 갈 필요 없이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세상에 없지 않고 이렇게 있냐 하는 거죠.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따져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신비로운 건지 모릅니다. 내가 세상에 없을 수 있었잖아요.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나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그날 밤에 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본다면, 내가 세상에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어, 없을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데 있는 거예요. 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 또 개인도 그렇고 우주 전체도 그런 겁니다. 시초를 둘러싼 조건에 대한 질문, 조건. 왜 그런 거지? 왜 이런 식이냐? 왜 우주는 이 모습으로 존재하는가? 왜 우주는 인간의 생명과 생존을 결정하는 바로 그 속성들을 지니는가? 왜 먹어야 되는가? 왜 숨을 쉬어야 되는가? 왜 이렇게 남녀가 만나서 번식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주의 존재 양상에 관한 질문. 네,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하나는 존재 자체에 대한 관한 질문. 또 하나는 존재 양상에 관한 질문. 이걸 기억해 두십시오. 개인에게도 해당하는 겁니다. 내가 왜 이런 성격으로 사나? 내가 왜 목사로 사나? 내가 왜 어떤가? 그런 양상이 있잖아요. 질문해야죠. 이것은 바로 우주 전체, 실제, 리얼리티 전반의 근원과 의미에 관한 문제다. 근원과 의미. 중요하죠.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과학과 신학의 관점을 배우는 것만이 아니라 개인의 삶의 문제까지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공부는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뭐 이거를 뭐 강조할 필요도 없죠.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재밌게 사는 게 필요하긴 하나 그것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니까요. 그거는 가장 기초적인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내가 존재하는지, 뭐 양상, 존재자체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한 끼 밥을 먹더라도 충만하게, 의미 충만하게 먹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다른 생명체들과의 관계가 깊어집니다. 풍요로워지는 거죠. 그러니 공부를 해야죠. 특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지금 말한 이 두 가지 이중의 질문, 이거를 영혼이 떨리는 차원에서 느끼지 못하는 목사는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약장수가 되는 거죠. 좋은 뜻으로 뭐 교장 선생,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교장 선생은 될 수 있죠. 그리고 사람의 그 정신적인 어려움이 떨어졌을 때 힐링 할 수 있는 사람은 되겠죠. 실제 전반이란 무엇인가? 근데 여기 번역이 깨끗하진 않네요. 실제 전반하니까 좀 무미건조하게 들리죠? 이거 리얼리티로 읽으세요. 리얼리티 전, 올 리얼리티. 이게 뭐냐 하는 거죠.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에 전체 인류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냐. 이게 다 실제 전반에 관련된 겁니다. 오직 자연만인가? 그게 자연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만인가? 아니면 더 어떤 심층에 다른 작용들이 있는 것인가? 그런 걸 생각해야 되겠죠. 아니면 정신까지 포함하는가? 자연과학이 정신도 알 수 있는가? 이 정신. 이 독일어로 아마 가이스트일 거예요. 가이스트. 그러니까 이건 정신이기도 하고 영이기도 한 겁니다. 예. 관찰이 불가능한 단순 가설에 불과하나 지각의 다른 성질을 지닌 두, 어, 두 개 이상의, 가만 있어봐. 두라고 돼 있나? 음, 잠깐만요. 저 책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깐만. 이게 책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여기까지 됐고, 책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실제 전반에 관한, 이 앞부분이군요. 음. 둘 이상의 우주네요. 좀 문장이 이상하다 그랬는데, 둘 이상의 우주. 다중우주론이죠. 다중우주. 여기 나오네요. 여러 개의 우주, 이른바 어떤 물티. 근데 우리가 영어로 쓸 때는 멀티 하죠. 물티 베르숨을 상정해야 할 경우도 있는가. 다른 우주. 참, 거기까지 나가게 되면 어지러워요. 상상하기 힘듭니다. 다른 우주. 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제법 있습니다. 다중 우주. 요컨대 그런 것까지도 다 열어놓은 채 실제는 무엇인가? What is reality? What? 독일어로 was ist Wirklichkeit. 참고적으로 판넨베르크는
하나님을 가리켜 디 알레스 베슈트민데 비르클리카이트 이렇게 표현하죠. 만물을 규정하는 실제, 리얼리티 혹은 비르클리카이트. 그 실제란 무엇인가? 지금 제가 이렇게 있는 게 실제예요. 이렇게 몸도 가지고 있고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합니다. 근데 한 100년만 지나면 저는 실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는 실제가 아닙니다. 아니면 무슨 100년을 가요? 아주 길게 잡으면 제가 30년 정도 사는 거고, 근데 보통이라면 한 20년 살고, 짧게 살면 한 10배는 살고, 짧게 산다고 하더라도 짧은 거 아니죠. 80살 되게 된다면, 뭐 평균 수명은 될 테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실제가 아닌 겁니다. 우주에는 뭐 별들이 계속 나타났다, 없어졌다 하는 정도니까 도대체 이 실제는 무엇인가? 나는 기본적이고 철저하게 열린 개념 규정에서 출발하고자 한다. 열린 개념 규정. 어떤 교리적으로 딱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지적인 정직성입니다. 퀸은 그런 점에서 아주 철저한 사람이에요.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모든 것에서 나는 열린 개념 규정에서 말하겠다. 실제란, 리얼리티란 존재하는 모든 것, 모든 존재의 총체다. 네. 동의합니다. 맞는 얘기예요. 중세에는 존재의 목적을 물었다. 이 존재라는 우리 말이 우리는 보통 존재하는 것을 가리킬 때 이 존재라고 합니다. 근데 그 존재하는 거하고 존재 자체는 또 다른데 그걸 우리말로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워요. 하이데거가 그거를 구분해서 많이 썼습니다. 자인, 네, 자인과 이건 존재라고 하는 거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존재라고 할 때 쓰는 존재하는 것은 자이엔데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책이라고 한다면. 그러나 책을 책으로 어, 이렇게 존재하도록 만드는 어떤 근원적인 힘, 그걸 가리켜서 존재라고 하죠. 하이데거가 그렇게 하는데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존재의 목적을 물었다, 중세. 그 사물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근대에는 존재 이유, 존재 목적을 물었고, 그 다음에 존재 이유를 묻는다. 사물은 왜 이렇게 존재하는가? 그 속성은 무엇이며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어떤 법칙을 따르는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알아야 한다. 우주가 무엇인지 알려면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우주, 어떻게 생성되었는지를 알아야 한다. 근데 초기 고독한 사상가들이 이론적으로 사색하고 실험적으로 탐색하고 온갖 반대를 극복하면서 인류에게 새로운 세계상을 제시해 주었다는 것에 찬탄을 금치 못한다. 네, 그렇죠. 이런 과정이 우리 앞세대에 있었습니다. 무지하게 발전했어요. 폭발적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유럽에서 자연과학이 발전하게 된 내적인 동인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신학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뭐 신학자들 중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요. 왜 그런지는 뭐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한마디만 붙인다면 토마스 아퀴나스 자연신학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그 자연이 하나님의 계시가 자연 계시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구할 수 있는 어떤 문이 열리게 된 거죠. 이 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작 몇십 년 만에 인류 사만을 세계로 알면 안 된다. 이 인류사가 몇십 년도 안 되죠. 몇만 년밖에 안 될 텐데. 빅뱅 이후 137억 년 혹은 138억 년이라고도 하는 그게 진정한 세계에서다.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걸 전제하지 않으면 리얼리티가 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 물을 수도 없어요. 그 인간의 역사 안에서만 얘기하면. 근데 성경은 인간 역사 안에서만 다루기 때문에 이 간격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은 138억 년을 전제하고 리얼리티가 뭔가를 묻는데 성경에서는 그 시대 한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천체 물리학적 세계 모형 앞에 나온 벨트 모델 앞에서도 벨트 모델이라고 그랬죠. 여긴 벨트 포르멜이라고 했네요. 여기 포르멜 비슷한 얘기입니다. 새로운 천체 물리학적 세계 모형 패러다임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세계 모형이 인정받는 데까지는 400여 년이 흘러야 했다. 이게 언제부터 400여 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다른 얘기가 있겠죠. 일단 자연과학자들의 헌신으로 인해서 세계의 실제가 무엇인지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됐다는 데에 대하여 한스킹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연히 그래야 되죠. 쓸데없이 진화론, 창조론 논쟁에 휩쓸린다고 하는 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인 겁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